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6 대비 고대 기출수업 관련된 OT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었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 아주 압도적인 실적을 거둔 해이기도 합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고대 경영학과가 한 명을 뽑았어요. 그 328명이 지원해서 일반 편입에서 328대 1이었는데 여기 합격생이 누가 될 것인가가 아주 작년 편입에서는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제 수강생이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은 잠깐 왔다 간 학생이 아니고 1월부터 12월까지 저의 모든 수업을 다 들은 학생이고 심지어 2025년 1월달 있었던 고대 면접 수업까지 다 수강한 학생입니다. 여학생이었는데 일반 편입 아주 충분히 이 학생도 원서를 안 내려고 했었던 학생인데 제가 너 충분하다 하고 원서 냈고 붙었어요. 이 정도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학생이 오관왕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학생 합격증입니다. 물론 오관왕은 저한테 모든 수업을 들은 과목은 아니죠. 저는 이제 논술만 가르치니까 연대 고대만 대비시켰고 이 학생은 연대 정외과를 합격한 학생인데 편입 영어까지 준비해서 성대 정외과, 경희대 정외과, 그 다음에 중대 영문학과, 뜬금없이 영문학과가 또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에 모두 일반 편입 합격했습니다. 이 예시는 제가 편입 영어랑 논술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제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일반 편입입니다. 대단한 학생이죠. 이 학생은 남학생입니다. 둘 다 일반 편입이니까 졸업한 학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죠. 합격증 5개 보시면 되고 합격에 대한 보고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한테 일단 그죠 쌤을 파악하실 때 결과물 보고 파악해야 되니까 그죠 프로는 실적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은 제 단독 수강생입니다. 여러 수업을 들은 학생을 말한 게 아니고 제 수업만 들은 학생들 그리고 그 현장 그죠 수업만 들은 학생들 인강 학생들은 취합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김행 편입 논술 분야에서는 14년 연속 합격생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합격증이에요. 고대 기출 OT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 수업을 따라온 학생들이 이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기출 수업을 선택하실 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서 공개해 드린 겁니다. 합격증 29장입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한 겁니다. 확인 안 된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제가 다 연락을 지어봅니다만 적중 사례는 적중 사례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적중 예시를 잠깐 보시면은 연대 사회 2025 연대 인문 제시문이 같은 게 등장했고 2024도 마찬가지 해마다 동일한 제시문이 한두 개는 꼭 뜹니다.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 중에. 고대도 마찬가지 2024 고대 인문에서 제시문과 내용, 자유 관련된 제시문이 나왔고 등등 해서 예전에 2019 여기도 빠져 있습니다. 2019 같은 경우에 행복 제시문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교재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2010 고대 수시에 나왔던 제시 행복 제시문 니콤하고 줄리앙 거기 2019 고대 인문에서 제시문 1로 떴거든요. 등등 관련해서 여러분이 실제 기출문제는 반복이 되는 경향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고대 기출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건 일단 저는 해마다 책을 개편합니다. 이것도 2026학년도 버전 심판입니다. 이렇게 표지가 우주로 바뀌었죠. 작년부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제 정규 과정에서 3단계라는 뜻이고 목차입니다. 목차 보시면 왼쪽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갑니다. 2025 고대 사회 입문해서 고대는 2018부터 2025까지니까 지금 몇 년이면 8년 됐죠? 2018, 2028년 됐죠. 8년치 전체 다 복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수 분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기출문제를 다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분량이 조금 적죠. 우리가 8주 수업이 매주마다 2회차씩 하면 16개가 나오니까 몇 개는 그 중에서 수시 자료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시도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할 만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시 문제 중에도 중요한 문제가 많죠. 요거는 전체 연관 컬인데 여러분 항상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디쯤 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 유형편이 제1단계 이론편이죠. 그 다음에 그 쟁점심화편은 배경지식편인데, 여기 지나고 나면은 요 두 과목이 일단 준비운동입니다. 그리고 고대 기출, 연대 기출이 여러분 논술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현강 같으면 5월 달부터 이제 고대 기출이 이제 론칭이 됩니다. 왜냐하면 1월 달부터 공부한 학생은 2달씩, 모든 과정은 2달씩 가요. 그래서 기본편과 심화편을 이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연대, 그리고 요 연대 기출까지 가게 되면 8월 말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실전 연습 가는데, 실전 연습은 수업 중에 시험을 봅니다. 즉, 그 실전 연습이 붙어 있지 않은 다른 모든 강의들은 수업 중에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오롯이 여러분한테 일단 최대한 제가 정보를 전달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쓰기 등등은 해서 과제물로 가는데, 시간 연습은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 연습은 실전 연습이라는 요 수업 있죠? 요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대는 나중에 자기소개서 얘기할 텐데, 자기소개서가 원서 낼 때 모두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7월부터 1학기 성적표가 나오는 7월부터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제가 수업 때 그 자기소개서도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반드시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형에 대한 것은 뭐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죠? 이제는 고대도 연대랑 같아졌죠, 완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몇 번의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만 2025학년도부터 완전히 같아졌습니다. 배점이 같고, 단지 2단계가 고대는 면접을 봅니다. 연대는 서류를 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배점은 같죠. 1단계 논술 100%, 2단계는 그 논술이 60%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기타가 40% 들어가요. 그리고 그 실제 수업 방식입니다. 일단은 수업은 다 3시간 주 1회입니다. 모든 수업이 주 1회입니다. 나중에 12월 달 가서 직전 파이널, 그때는 이제 닭공이라 그러죠. 무조건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주당 3번, 4번도 합니다만 11월 말까지는 모든 수업은 주 1회씩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3시간. 연대 기출은 3시간 반 갑니다. 연대는 난도가 좀 높아서 수업 시간 조금 늘려야 됩니다. 근데 고대는 뭐 연대보다는 좀 쉬워요. 그리고 항상 기출 공부는 고대를 먼저 준비하세요. 고대 공부가 조금 더 평이합니다. 제시문도 조금 평이하고, 그리고 질문 자체가 기본형입니다. 연대는 조금 응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 지문도 고대는 나오지 않고 연대는 나오고 있죠. 그런 등등 때문에 고대 기출을 연대 기출보다 먼저 준비하는 게 좋다. 만약에 본인 시간이 수업 시간표가 맞지 않아서 연대를 먼저 할 수밖에 없다면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고대 기출을 먼저 준비하시고, 기출 공부는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그 모의고사를 막 공부하다가 기출 공부를 나중에 11월, 12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잘못된 방식이에요. 왜 그렇게 하니라고 물어보니까 그 기출 문제가 가장 실전적인 문제니까 아껴뒀다가 시험 직전에 푼답니다. 잘못됐죠. 왜냐? 기출을 미리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 이론편이든 모의고사든 기출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능 공부할 때 수능 기출을 11월, 10월 달에 공부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기출을 일찍 공부하죠. 그래야 출제의 경향을 파악할 것이니까. 그래서 기출은 빨리 준비하는 게 좋다. 그게 이론편과 배경지식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서 기출 시작하면 좋습니다. 자기가 공부 시작하는 시점이 다들 다양하겠죠. 1월부터 하는 학생도 있지만 늦으면 7월부터 하는 학생도 있고, 그때는 그래도 순서는 지키되, 그러면은 이제 한 달에 한 커리를씩 가던 수업이 그 학생 한 달에 이제 2커리씩 가야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순서는 그렇게 지키면 좋습니다. 기본, 그 다음 배경, 그 쟁점 심화, 그 다음에 고대 연대 기출, 그리고 실전 연습. 그리고 실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뜻이고, 첨삭이 중요하죠. 현강은 1:1 대면 첨삭이 원칙이고, 집이 멀거나 비대면 첨삭을 원하는 학생은 얼마든지 비대면 해드립니다. 구글 미트로 진행을 해요. 이런 줌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인터넷은 이제 인강 수강생들은 인강으로 첨삭이 진행됩니다. 서면 첨삭 형식인데, 그리고 그 항상 성적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현강 학생들한테는 스쿨링을 제가 앱입니다. 스쿨링으로 성적을 제공해드리고, 인강 학생은 인터넷 그 툴 안에 성적이 입력이 됩니다. 그 입력된 성적을 보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그죠 몇 점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강 수강생, 현강 수강생은 수업 퀄리티는 같지만, 그죠, 컨텐츠는 같지만 첨삭 방식이 좀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요즘 밴드가 있기 때문에 인강 수강생과 또 밴드 수강생도 구분이 되고 하죠. 밴드는 현강 수강생입니다. 이거는 제 수업의 특징인데,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수업은 제가 직접 쓴 교재로 제가 아마 김해편입에서 가장 책을 많이 쓸 겁니다. 한 10권 이상씩 해마다 물론 개편을 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논술 객관식이다. 이러면 논술 객관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그건 일부 극소수고 대부분은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논술 공부 4대 요소인데 이건 여러분이 다른 OTS도 많이 보셨을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합격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요거는 성적표입니다. 여기에 보는 게 이게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화면이 전체가 한 화면이 아니고 앱으로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니까 이렇게 그죠? 3개 화면이 옆에 제가 편집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각자 자기 성적이 나오고 전체 성적 나오고 석차가 나옵니다. 석차는 이제 백분위로 표시됩니다. 숫자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분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백분위가 석차에 더 중요해요. 그리고 최고점, 최저점 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매주 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2달에 한 번씩 성적표를 받아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쓰기 할 때마다 성적표를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어떤 위치를 객관화시킬 수 있죠. 자, 고대 기출 문제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보시면은 보고나온 문제입니다. 고대 기출은 패턴이 일정합니다. 1번은 400자 요약형, 2번은 설명평가형인데 주로 평가가 좀 더 많이 나와요.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또 평가가 더 두드러졌고, 2025를 봐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준비는 2026학년도고 작년이 2025학년도, 이거는 재작년 거죠. 2024학년도 마찬가지죠. 1번 요약형 400자, 2번은 평가형 고도 1대3, 1대3 인문사회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거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은 요약 그죠? 논하시온데 이것도 평가 아니면 설명 쪽에 가까워요. 인문도 마찬가지고 사회 뭐 2019까지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2020은 이제 요약 문제가 없죠. 이때는 60분짜리 시험이라서 한 번밖에 한 문제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다 똑같죠? 그래서 특별한 게 없는데 제가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논술 객관식이다라는 건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4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이거는 고대 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론편, 유형편하고 정점 심화편과 다른 점은 거기서는 이제 연대 고대 기출 문제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수시 문제 중에 편입에 다룰 수 있는 그 문제를 갖고 풀어가고 있지만, 이거는 실제 정말 고대 편입 기출 문제를 갖고 직접 다루는 거니까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4가지 목차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풀어갑니다. 연대 고대 같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비교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틀을 갖고 있어요. 공통점 차이점. 고대도 비교 문제 나왔었죠. 2018학년도 인문에 나왔습니다. 수시에서 많습니다만 편입에서는 고대가 딱 한 번만 나왔어요. 그래서 연대와 다르게 약간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유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나왔던 유형은 반드시 다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비교 항목을 잡아서 대꾸 맞춰 정리하는 것, 이게 요약이다, 비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평가가 이제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평가 같은 경우도 문장 순서가 있습니다. 주장, 이유, 근거, 상수에서 제가 주, 이, 근상 이렇게 암기시킵니다. 주장에 어떤 걸 쓰고 이유, 근거, 상수를 어떻게 쓰는지 각각에 대한 해법이 있겠죠. 그거 따라오면 되겠죠. 여러분이 이 틀을 외워두었다가, 방법을 외워두었다가 제시문 독해만 정확하다면, 이해만 정확하다면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다 천편일률적일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이 같다는 거죠. 수학 공식은 다 똑같이 배우죠. 하지만 수학 문제 풀이는 다 다양할 수 있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다릅니다. 답은 물론 같겠지만 답은 같습니다. 객관식이니까 답은 같아요. 답을 풀어가는 과정은 형식은 지키되 여러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기웁니다. 요거는 첨삭 예시입니다. 이렇게 첨삭이 진행이 돼요. 학생 옆에 앉혀 있는 상태에서 대면 방식은 이제 학생이 앞에 앉고 비대면 방식은 학생이 접속하면 이 화면을 봅니다. 제가 이거는 전자편으로 막 필기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도 모니터 공유된 상태에서, 화면 공유된 상태에서 보시니까 이 화면을 동시에 같이 보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질의응답 Q&A 게시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강에 보시면 현강 수강생이든 인강 수강생이든 Q&A 게시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질문은 그 게시판 이용하시면은, 게시판은 제가 거의 매일 이제 한 번씩 확인하고 보통 잠에 드니까 바로바로 답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전 독해력 증가, 우리가 3시간 수업이잖아요. 좀 공부 시간 좀 부족한 시간이긴 하지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과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신문 사설 요약하기, 이거는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기출할 때도 백인식 심화,
그리고 브릿지 강좌라고 해서 그 브릿지 강좌가 4단계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브릿지 강좌는 브릿지 강좌 OT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독해력, 그 다음에 논리력, 도표 강화, 그리고 연대 수시 엄선 특강 해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올해부터 기획하고 있는 것이 대학교 수시논술 제시문 중에 아주 중요한 제시문들만 모아갖고 주제별로 다시 정리해서 그것을 수업 때 제가 읽기 자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봤던 제시문 나오면은 아주 유리하죠. 정리하자면, 자, 고대 수업 어떻게, 고대 공부 어떻게 하느냐. 1번은 요약입니다. 2번은 비교 설명 평가, 사회논술은 도표가 나오고, 인문은 도표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OT에도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그 고대는 영어 지문 없습니다. 그리고 도표는 사회만 나옵니다. 연대랑 다른 점은 도표가 사회에 나온 점은 연대랑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영어 지문은 없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기견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아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출제된 유형은 다 익혀둡니다. 이것은 다 출제된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유형별로 우리가 중요도를 정리해 보자면 설명평가 가장 중요하다. 80점짜리 2번 문제가 설명평가형이니까 그건 인문사회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약, 비교, 자기견해, 도표 등등 해서 준비하시면 된다. 마지막 승부수가 이제 학계서인데 학계서 아까 설명드렸죠. 저희 7월달부터 준비하시라고. 연대는 논술 시험 끝나고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1단계 통과자만 제출하기 때문에. 그러나 고려대는 접수할 때 제출하기 때문에. 근데 학계서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연대 거부터 보신다면 지원 동기와 이를 위한 학업 전노력. 이 말은 뭐죠? 여러분이 동일 계열은 관계가 없죠. 자기 공부한 것이 그 계열이니까. 하지만 비동일 계열 학생들은 내가 지원한 동기랑 나의 공부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지원한 동기, 그러니까 그 지원 학과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1학기는 이미 지나갔지만 2학기 수강 신청할 땐 그 비동일 계열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 비동일 계열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활동이 중요한 대외 활동 그러죠. 리더십, 연대는 예시를 뒀죠. 리더십 활동, 봉사, 동아리, 그리고 연구활동, 취미 활동인데 뭐 리더십은 이제 짝 먹은 거죠. 뭐 과대표라든가 동아리 회장이라든가. 그러면 동아리 봉사활동 아실 것이고, 연구활동은 이제 학부생이 그 대학 교수님 연구팀에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리고 보통 여기서 말하는 연구활동은 논문, 뭐 공모전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취미활동은 자기 혼자 하는 취미는 증명이 잘 안 되죠. 그 동호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인들하고 하면 동호회가 되겠지만 학교에서 하면 동아리가 되겠죠. 그런 컨셉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전공 관련성이 있으면 더 좋아요. 고대 보시면 비슷합니다. 1번은 일단 동기 묻고 있죠. 그래서 동기 같은 경우는 비동일 계열 학생은 지원 학과에 대한 수강 기록이 좀 필요하다. 알았죠? 몇 과목 정도 그냥 최소 뭐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4학기 듣고 보통 편입하잖아요. 일반 편입 최소 기준이 4학기니까. 한 학기 한 과목씩 들으면 4과목쯤 될 텐데 제가 보통 4과목 추천합니다. 지난번 아까 328대를 뚫은 학생, 그 학생 비동일 계열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국문학과 문창과 학생인데 이 학생도 그 경영학 수업을 한 4과목 정도 듣고 간 학생입니다. 두 번째, 활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원 전공 관련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학 후 학습 목표하고, 이건 미래형이니까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하신다고요? 7월부터, 쌤이, 자, 지금부터, 이번 달부터 학교에서 준비합시다 하면은 그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계약하면 바빠지고, 10월달 되면 중간고사 바빠지고, 11월달 되면은, 벌써 시험 한 달 전이고, 12월달은 기말고사 있고, 이거 하루 이틀 만에 써지는 게 아니라 한 달쯤 걸려요. 쓰고 첨삭받고 하는 게 일주일씩 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고대는 충분히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 기출 수업은, 일단, 고대 기출 문제 전체를 다, 여러분이 2018부터 2025까지 전체 문제를 다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문제를 해서 추가적으로 그 수시 문제 중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 몇 개 더 있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그렇게 해서 수업을 완벽히 준비해 드릴 테니까 제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고대 기출은 아마 전혀 문제가 없이 준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커리는 연대 기출 될 텐데 연대 기출은 7월 달에 현장에서 런칭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런칭됩니다. 2달마다 한 번씩. 그러나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연대 고대 기출을 끝내주는 게 9월 달부터 실전 연습 들어간 것이 아무래도 커리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좀 늦게 오신 학생들은 7월 달부터 시작하시거나 9월 달부터 시작하시거나 그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은 고대와 연대 기출을 동시에 진행하셔서 최대한 늦어도 정말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연대 기출을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그때는 기출 문제 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11월부터는 무조건 풀셋 파이널로 여러분이 돌아가야만이 그것이 12월 달 시험장 갔을 때 실력이 발휘가 돼요. 예, 이상으로 고대 기출 수업에 대한 OT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